사실 우리나라에 요새 유방암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어서 나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젊은 여성 유방암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타깝게 생겼으면 조기 진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요한 목표이자 나의 생각인 거고 더불어서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유방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더 이해도가 높았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조기에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로 간절한 나의 생각이란 말이지.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유방초음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영상의학과에서 유방초음파도 찍나요?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검사는 CT, MRI, 엑스레이, 초음파 이게 항상 내가 4대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초음파의 가장 전문적인 의사가 나는 영상의학과 의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내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도 당연히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가장 많이 본다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 있는 유방 초음파를 검사를 하는 거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검사를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유방 초음파를 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검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내가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지. 진단에 해당하는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담당을 하는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드리고 있어. 그러면 오늘 제가 유방 초음파 전문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방 초음파를 검사할 때 환자가 보통 어떤 증상으로 찾아오나요? 내가 환자분들한테 유방 때문에 병원에 진료를 보셔야 되는 증상은 4가지다 라고 보통 이 4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지.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유방이 아프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내 유방에 이상한 게 만져지는 게 느껴질 때 이거는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봐야 되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내 유두가 짝짝이로 한쪽이 끌려 들어갔을 때 비대칭 유두가 있을 때는 진료를 보아야 하는 증상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유즙 분비물이 있을 때 얘가 비정상적으로 있을 때 특히 유즙 분비물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아니면 한쪽에서만 이상한 분비물이 나올 때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셔야 하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진료를 보아야 하는 증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어. 원장님, 그러면 증상이 없어도 유방 초음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증상이 없을 때 누구나한테 유방검사를 뭘 하고 있냐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국가암검진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방검진이에요. 여성분들한테서 만 40세가 넘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가 아니야, 유방 촬영을 나라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증상이랑 상관없어. 성인 여성이라면은 40세가 넘었더라면 누구나 병원에 와서 2년에 한 번씩 유방을 눌러서 찍는 유방 촬영을 해야 되는 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상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검사가 여기에 속하는 거고, 이 이유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가 요새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유방암을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한 검사를 뭘 할까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2년에 한 번씩 눌러서 찍는 유방암 검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원장님, 그러면 방금 얘기해주신 유방 촬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유방 촬영을 하는 목적을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유방 촬영을 하는 목적은 아주 단순하게 유방암이 있냐 없냐, 사실 이 목적이 90%를 가지고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을 한다라고 먼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유방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의 범주가 조금 더 넓을 수는 있겠지만 유방의 염증 아니면 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유방은 단순하게 1차적으로는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얘가 큰 대표적인 범주
범주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유방암을 찾기 위해 유방 촬영 혹은 유방 초음파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유방 촬영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단 말이지. 유방 촬영은 2번씩 눌러서 찍는 검사를 유방 촬영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아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라면은 나라에서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4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 경험들을 갖고 있고, 이 검사가 눌러서 찍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운 검사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진료실에도 저 유방 촬영 대신에 다른 검사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대안으로 극소수의 유방 CT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방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검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란 말이지. 안 찍으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면 단호하게 안 찍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 왜 그러냐면 유방 촬영이 아파서 대신에 초음파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방 초음파랑 유방 촬영은 다른 검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지.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2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2가지에서 첫 번째로는 암이 생길 수 있는 모양이 다르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 예를 들면 유방암은 영상에서 석회화, 돌덩어리 아니면 덩어리 2가지로 보일 수가 있는데, 석회화의 모양을 가진 암 같은 경우는 초음파보다 유방 촬영에서 훨씬 더 잘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보게 되면 석회화로 생긴 유방암을 놓칠 수 있고 발견을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유방 촬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고, 2번째, 유방 촬영은 유방 초음파의 지도 같은 존재란 말이야. 우리가 유방 촬영을 초음파보다 뒤늦게 하면은 지도 없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거랑 똑같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방 촬영을 먼저 보고 이분이 조금 더 찜찜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치밀 유방인지 지방 유방인지, 그리고 유방의 형태가 어떤지 이걸 먼저 보고 유방 초음파를 했을 때 유방 초음파의 진단도가 훨씬 더 높게 돼. 앞서 총론편에서 얘기한 초음파는 검사자의 숙련도랑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지. 그거의 한 일환으로 유방 촬영을 보고 들어갔을 때랑 유방 촬영을 보지 않고 들어갔을 때랑 유방 초음파의 진단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하시는 분들도 유방 촬영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초음파를 하는 이 순서를 가져야 된다. 이것까지 오늘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 질문의 대답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원장님 덕분에 유방 촬영이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유방 초음파가 유방 촬영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방 촬영? 우리가 만모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유방 촬영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방 초음파는 유방 촬영에 대해서 또다시 엄청나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질문을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여성의 유방은 지방 유방과 치밀 유방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유방 초음파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선 이거는 사진을 먼저 조금 띄워보면은 같은 유방인데 한쪽 유방은 뭔가 하얀 게 더 많단 말이지. 하얀색이 많은 유방을 치밀 유방이라고 하고, 하얀색이 거의 없는 유방을 지방 유방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인들은 지방 유방보다는 치밀 유방들이 훨씬 더 많아. 치밀 유방이 병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치밀 유방은 병이 아니라 그냥 유방의 특성이에요. 유방 촬영을 했을 때 하얀색이 더 많이 생기는 유방을 치밀 유방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유방암은 이 만모 사진에서 하얗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유방암이 생겼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사진 위에다가 하얀색을 얹어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지방 유방인 사람들은 하얀색이 떡하고 잘 보여. 지방 유방 위에 하얀색의 암이 잘 보이지만, 반대로 치밀 유방인 사람들은 하얗게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암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암이 하얀색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 치밀 유방의 단점이란 말이야. 치밀 유방에 가려서 암이 안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게 치밀 유방의 단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유방 초음파로 유방암을 찾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원장님, 근데 유방은 CT나 MRI로는 촬영을 안 하나요? 유방에서도 CT, MRI를 찍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야. 우리가 보통 유방암이 진단이 되고 나서 병기 확정을 위해서 CT나 MRI를 찍을 수 있고, 아니면은 유방 수술을 한 사람한테서 초음파나 아까 유방 촬영술에 검사가 제한적인 경우에 CT, MRI를 찍을 수는 있지만, 이건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CT나 MRI를 찍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 유방 검사에 있어서는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두 가지만 우선 기억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오늘 유방 초음파랑 유방 촬영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요새 유방암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어서 나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젊은 여성 유방암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타깝게 생겼으면 조기 진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요한 목표이자 나의 생각인 거고, 더불어서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유방 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더 이해도가 높았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조기에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로 간절한 나의 생각이란 말이지. 그런 마음에서 만모 촬영과 유방 초음파 편을 준비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방에 대해서 진료를 보러 와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4대 증상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유방의 자가검진, 나 혼자 하는 검진을 요새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혼자서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4대 증상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부탁이자 간곡한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혹은 건강검진으로 유방 검사를 할 때 유방 촬영이라고 하는 만모 검사와 유방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목적이 뭔지, 어떨 때 뭘 하게 되는지,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적절하게 해서 유방암의 조기 진단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거를 저의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하고,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유방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